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부시입니다. 자, 현재 이 구간의 움직임에 대해서 상승 만들어졌고, 이런 상승에서 고점 시전 출현 이후 이런 상승에 대한 되돌림, 그리고 이러한 되돌림이 이제 9월의 월봉의 시가였죠. 자, 이 구간 지켜주면서 버텨주면 날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구간에서 이러한 상승이 나온 것까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전 영상이었죠. 직전 영상에서 이 구간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선행하는 의문의 상단부 선행 스팬 이 구간과 현재 이런 하락의 추세 라인 겹쳐 있는 구간으로서 이제 이 구간에서 강한 저항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내용까지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확인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요. 직전 영상 업로드하기 전에도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 구간 두 번째 목표 구간까지 상승으로 할당이 되었고, 일봉상 언급했던 이제 이 구간을 도달하였다. 이 구간의 일봉 단위의 구름대 돌파전, 거센 저항이 출현할 수 있는 구간으로서, 만약 이러한 관점과 다르게 여기에서 원웨이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러한 구간에 대한 리테스트 또는 이 구간 내에서의 수렴의 과정이 동반되어야 하는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이후에 영상을 업로드를 했고, 그러한 관점대로 현재 이 구간에서 유의미한 저항 발생하면서 현재 지금 제이보 트레이딩 프로 지표상 고점 신호 출현 이후에 이러한 낙폭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조정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저항의 모습이 나오면서 현재 지금 캔들이 위치하고 있는 구간은 현재 지금 선행하고 있는 의문의 영역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 구간에서 저항이 응당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일목의 구름이라는 것은 이제 선행하는 구름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의 거래로 형성되어 있는 이런 두 개의 플롯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좀 보기 쉽게 가시화해서 만들어 놓은 그것을 이제 구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구름을 앞으로 밀어놨다고 했습니다. 즉 이제 이 현재 지금 형성되고 있는 구름은 과거의 거래로 인해 형성된 것을 앞으로 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 캔들이 진행됨에 있어서 과거 거래로 이제 형성되었던 거래 구간과의 비교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목의 관점에서 이 구름이라는 것, 선행하는 구름이라는 것은 현재 캔들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에서 이제 비교되어야 할 이제 매물대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매물대의 저항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이제 이미 알고 있고,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보아도 현재 이러한 구간 상승이 진행된 구간에서 단기 보유자들은 익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SOPR 매트릭스상 이제 영선 위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관찰된다는 것은 단기 보유자들의 익절, 그리고 장기 보유자들은 손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스펜드 아웃풋 에이지 밴드 SOAB 매트릭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이 구간에서 현재 지금 보유 기간이 일주일 미만 그리고 한 달 미만의 단기 보유자들의 UTX 파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심지어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유 기간의 수명을 가진 보유주체들의 UTX 파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좀 장기 보유자들의 이런 움직임 자체는 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 구간에 가격이 도달했을 때 보유 기간이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이러한 구간에서 진행되었던 단기 보유자들이 매수를 진행했던 단기 보유자들이 이 구간에서 익절을 하고 있다라는 것과 보유 기간이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렇다는 것은 이러한 구간에서 거래에 뛰어들었던 이러한 보유자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가격이 조금 반등을 했기 때문에 약손절을 하고 있다, 탈출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체크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매물대 관점과 더불어서 이 구간에서는 유의미하게 이제 매도 압력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 이후 이제 음봉이 출현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놀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역시도 자, 이러한 구간에서 이런 약세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나오더라도 현재 이제 이러한 구간에 이제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취해야 되는 스탠스는 여기를 뚫고 바로 올라가겠지라고 해서 섣부르게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우리가 목표했던 구간까지의 상승이 출현하였기 때문에 이후의 진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적극적인 진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 구간에서 매물대를 소화할 것인지 아니면 실패하고 다시 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느긋하게 봐도 되는 구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로 이제 일목의 선들을 좀 지켜볼 수 있다라는 말씀 같이 드렸었는데, 자, 오늘 일봉의 마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일봉의 마감을 보고 나서 이제 시황 분석을 올리는 편인데, 현재 지금 일봉 차트상 장중에는 꼬리를 만들었으나 현재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일봉상의 전환선의 지지를 만들어주는 경우, 종가상 지지를 만들어주는 경우, 이제 여전히 이런 단기적인 강세 구조를 이제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러한 구간에서 전환선을 이탈하고 내려오게 된다면 어디까지를 좀 안전 범위로 볼 수 있느냐, 좀 느긋하게 볼 수 있는 범위는 언제까지냐라고 한다면 일봉상 기준선이 위치하고 있는 구간까지 가격적인 낙폭이 만들어지는 것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이제 이러한 매물대 저항에 대한 이제 필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저항에 대한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일봉이 이제 이렇게 음봉으로 또 마감이 되고, 좀 내일의 음봉, 그러니까 이제 오늘 9시 이후 진행되는 이제 일봉이죠. 자, 그런 일봉이 또 음봉으로 진행이 돼서 자, 음봉으로 마감이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또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자, 이 구간에서 이제 음봉이 3개 출현하였다. 이런 흑산병이 출현했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흑산병에 대해서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 이러한 흑산병 또는 적산병에 대해서 자, 그러한 것들이 유효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은 직전 발생한 캔들의 저가 또는 고가를 이탈하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고 늘 말씀드리죠. 자, 이것은 그런 이제 흑산병, 적산병이라는 이제 이론이 나와 있는 사케다 5법에 있는 이제 3공이라는 내용에 근거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직전 양봉의 저가 구간, 유의미한 이탈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일목의 기준선과 더불어서 자, 이런 것을 또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볼 수 있고, 자, 이 구간은 공교롭게도 현재 월봉의 시가, 이번 달 월봉의 시가와도 겹쳐 있는 구간으로서 자, 이 구간 이탈할 경우 이제 현재 진행되고 양봉으로 진행되고 있는 월봉이 이제 음봉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매도 심리를 좀 자극할 수 있는 구간이므로 자, 이 구간 이탈하게 된다면 좀 시장에 매도 강세 심리가 좀 발현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껏 이야기했던 내용들에 더해서 현재 지금 차트가 진행되고 있는 가격 차트가 진행되고 있는 구조는 이러한 평행 채널 구조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또 볼 수도 있겠는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 가격 차트, 이제 이런 음봉에 또 일일비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또 이제 호들갑들을 떨고 있겠지만, 현재 지금 차트의 구조를 보았을 때 높아지는 저점, 높아지는 고점으로서 자, 이러한 것들을 깨기 위해서는 현재 이 구간보다 제가 이제 강한 반등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던 구간보다 내려가면서 저점을 낮추는 모습이 나와 주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이탈 발생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러한 구조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탈의 기준들을 설정한 이후에 이제 보조 지표를 통해서 이제 일봉 차트를 더블 체크해 본다면, 자, 이제 여기에서 날봉 차트상 돌파했을 때 강하게 추세가 터져나갈 수 있는 리스크 라인, 흰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리스크 라인, 종가상 돌파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지금 음봉이 진행 중이나 현재 이렇게 다시 한번 형성된 상승 셋업의 1번 봉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승 셋업은 여전히 연속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현재 6번까지 카운팅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곧 마감될 일봉이 이제 이런 상승 셋업이 6번으로 연속되기 위한 종가상 마감의 기준은 이 캔들의 이제 종가인데, 현재 26,890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해준다면 상승 셋업이 연속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이제 9시 이후 일봉 마감 이후 진행되는 캔들 같은 경우, 자, 이러한 캔들의 종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으로 26,950까지 위에서 마무리만 해준다면 이후 7번까지의 상승 셋업의 진행은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그 다음 캔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기준이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적어도 내일 그리고 모레의 움직임에서는 추가 상승을 위해서라면, 이런 상승 셋업을 완성시키려고 한다면 좀 강세 움직임을 만들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우선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겠고, 톰디마크 시퀀셜에 근거해서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승 셋업의 연속이 끊어지면서 하락 셋업에 일본봉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런 상승 셋업의 범위 내에 있고, 진행되고 있는 현재 완성된 셋업으로 인한 카운트다운의 범주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하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현재 RSI 역시 어떤 이러한 추세 구조 아직 벗어나지 않은 모습으로 내려왔을 때, 이러한 구간에 대한 테스트를 할 경우, 또 이 구간은 50선과도 이제 겹쳐 있죠. 자, 이러한 구간에서의 지지 반응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MACD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영선 관통하면서 이렇게 이제 강한 반등 모습 만들어 주었으나, 현재 여기에서 MACD 라인이 기울기를 계속해서 위로 올려주지 못하고 이제 저항을 받는 모습 하면서 이제 완만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히스토그램의 고점을 높이면서 MACD 라인의 기울기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지 못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좀 약세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 보조지표를 통해서 체크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또 하나의 포인트, 현재 테드 도미넌스 차트 모았을 때, 이런 채널 구조 상단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왔으나, 이제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이러한 의문의 상단 저항 구간에 도달함과 동시에 이러한 테드 도미넌스 차트상의 이제 수평적인 지지 구간에 도달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방향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방향을 또 한번 가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지금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약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구간에서 채널 상단 돌파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구간에서 추가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좀 지켜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저항에 직면한 비트코인의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을 배제하고 이제 전체적인 좀 장기적인 그림을 살펴본다면, 현재 지금 이제 미결제 약정이 이러한 추세 구조를 돌파한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 구조에 대한 리테스트 완료 후 다시 증가하고 있는 모습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 또 이러한 구간에서 비트코인의 활성 주소 수를 보았을 때, 이제 이러한 활성 주소 수의 단기 이동 평균이 장기 이동 평균보다 뚜렷하게 또 강세를 보이는 이러한 움직임이 또 한번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간에서 단기 이제 활성 주소 수의 이동 평균이 좀 강세를 보이는 구간들은 이러한 미결제 약정의 상승과 더불어서 이러한 온체인 데이터 매트릭을 통해서 이 구간에서 좀 시장에 유의미한 매수세가 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체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좀 긴 호흡으로 시장을 봤을 때 이 구간에서의 움직임들이 현재는 지금 저항에 맞춰 단기 조정 나오고 있는 모습이나,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좋은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겠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느긋하게 이제 이러한 이제 상승 이후 이제 어떻게 가격 차트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힌트를 찾기 위해서 좀 느긋하게 지켜볼 수 있는 구간으로서, 이 구간 저항에 직면하였고, 이 구간에서 분명히 뛰어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뛰어들었다가는 이 저항 구간에서 응당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저항에 목이 돌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공격적으로 진입을 해서 상승에 베팅을 하면서 에너지 낭비를 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시장에 심리적으로 투자해도 좀 조급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구간에서 추가 하락을 예상을 하면서 이러한 상승을 놓쳤고, 이러한 하락에 대해서 이제는 진짜 떨어질 거야 라고 말하면서 또 이러한 상승을 놓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실수하면 안 되겠다,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섣부르게 좀 빠르게 뛰어들 수 있는 구간이므로 자 그러한 것들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그렇게 뛰어드는 사람들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내가 뭐 추가적인 상승을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그냥 무조건 일단 사고 보자가 아니라 이 구간에서 이제 어디까지 이러한 이제 저항에 대한 조정 그리고 조정을 통해서 이러한 저항의 이제 매도 압력을 이제 해소시킨 이후에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접근하면 되는 것으로 자 가장 직관적으로는 최소한 이러한 돌파 기준 돌파 나오는 거 확인하고 그런 리테스트에 들어가도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제 이러한 것들을 놓치고 못 먹었다면 그 이후의 움직임에 대해서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기까지 예, 그런 기다림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것조차 못 기다리겠다. 나는 이제 좀 더 서둘러 볼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 좀 이탈의 기준을 보았을 때 이러한 양봉 직전 양봉의 저가 월봉 시가 구간을 이제 또 어떤 스타노스로 설정할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또 일봉의 기준선 이탈 역시 어떠한 이제 이탈 기준으로 삼아볼 수 있는 만큼 자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두고 공격적인 진입을 고려하신다면 꼭 이러한 이탈 기준에 대한 염두는 하셔야겠다라는 좀 염려 섞인 당부의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매도 압력의 출현이 당연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그러한 매도 압력을 소화하는 과정 역시도 응당 이제 발생하여야 하는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약세의 움직임이 출현하였을 때, 자,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정적이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것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가격 차트의 모든 움직임들이 전부 이제 이미 코멘트를 했던 예측 범위 내에서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내 계좌의 잔고도 망가진다라는 것을 이제 꼭 명심하시고, 기회를 놓쳤다는 조급함 때문에 실수를 범하기 쉬운 구간이니 자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10월 4일 비트코인 시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긴 연휴가 끝나서 이제 다들 좀 힘이 좀 빠져 있으실 텐데요. 기운 차리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보셨습니다.